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해야죠. 해야죠. 다시 한번 리드미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네,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이제는 리드미다 투데이를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이고요.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인가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아닌가요? 날은 아니죠. 어린이의 날이죠. 다른 아니고. 그럼요. 가정의 달. 휴일의 달.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가정의 달 아니었는데? 가정의 달인데. 서울의 달? 아하. 네, 이쯤 하고 넘어. 방송, 여러분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네. 밤이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5월이 됐습니다. 지난주 일단 저희 4명 그죠? 저와 대표님, 또 조대리님, 그리고 헤일리님. 네. 왜 초대 손님이 없지? 오늘은 초대 왜지? 손님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래, 이게 뭐지? 네. 왜지? 지난주에 굉장히 성황리에 선배의 마음님께서 신사업 기획, 또 창업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죠? 새로운 네.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명강의를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들을 때마다 기감이 되는 네, 정말 영혼이 없네요. 제가 말하고는 영혼들을 장착을 좀 제가 하세요. 말하고 안 될까요, 이게 아니, 참 거짓말을 못해서. 솔직한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신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신사업 기획에 성공을 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창업을 해야지. 네, 회사를 차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4월에 이어서 직무에 대한 집중 회부를 여전히 그렇습니다. 할 건데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회사를 차리는 거, 창업 혹은 스타트업 이걸 그냥 저희는 하나의 직무로 봤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 창의적이야.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 이게. 그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창업은 진짜 하나의 어떤 큰 일이에요. 그쵸, 일이죠. 예. 모두가 그래서 하는 일. 오늘은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저도 창업의 경험이 있고 대표님도 그렇죠. 이미 또 그렇습니다. 벤처를 하고 계시지만 가장 따끈따끈하게 지금 한참 피를 흘리며 고생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다뇨. 토하죠. 토하면서 우리 헤일리님이 네, 그렇습니다.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일리님과 저희 3명이 함께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의 직무에 대해서 네. 그 스타트업의 직무는 그냥 하나야, 하나. 그쵸. 그냥 하나 스타트업이 직무야 그냥. 그쵸, 스타트업이 직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이제 뭐 창업이 뭐 새로운 창조 경제고 이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덤벼 드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무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싶습니다. 어두운 면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이게 같은데. 어두운 면은 아니고요. 오늘 옷도 까먹고. 그렇게 오늘 좀 시꺼먼시꺼먼해요 제가. 자, 그러면 저희가 말이죠. 직무를 집중해부함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 네. 네. 네, 항상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질문. 네. 도대체 네. 과연 대관절 창업이란 회사를 네. 세운다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회사를 차린 적은 없지만 초창기 멤버로 이제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서 스타트업 혹은 창업 또는 벤처 기업이란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일을 하는 사람 직무하는 사람은 그냥 만능 엔터테인먼트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되게 슬픈데 이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나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냥 네? 다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는 건 피상적으로 알고는 계신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 일을 어떻게 다 외우는 하나? 모를걸요? 네? 그쵸. 외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외우가 뭡니까? 외우를 하는 어떻게 순간- 해야 돼요도 안 돼요 그때는. 네. 스타트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도 안 돼요. 그냥 해야 돼. 회사가 막 지금 막 탄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외우가 나옵니까 지금? 그죠? 외우를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조직화가 된 곳이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요즘에 신입사원들이 막 왜 외요 외요가 나오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여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죠? 뭐요? 이봐요. 씨. 이거요. 뭐요? 여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네.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죠? 나쁜 표현이죠. 그냥 저는 솔직히 이제 다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저 스스로를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멀티플레이어 혹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헤일리님의 개인적인 경험의 기준에서 네. 그 사람마다 분명히 굉장히 다를 텐데 네. 어떤 일까지 해보셨어요? 어떤 일들을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다뤘던 직무들 다 사실 다 해보게 됐고 이제 사실 마케팅, PR, 그다음에 뭐 인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획, 영업, 전략 기획, 다 영업까지 다 하고 이제 제일 AS. 어려웠던 분야였던 재무. 이제 재무? 조 대리님께서 이제 열혈 강의를 해주셨던 재무를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전주부터 이제 저희 그 담당자분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업무에도 살짝 손을 이제 대게 됐습니다. 팟캐스트를 그럼 들으시면서 네, 방송. 그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30만 원에 모십니다. 아유, 싸게 해주시네요. 네. 한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 일을 다양하게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게 숫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업이 숫자를 가져오는 조직이라면 재무나 회계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기획을 할 때도 그 숫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전문가들에게 배워야 되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배우는 건너머의 지식으로는 감히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팟캐스트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팟캐스트를 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실무에 쓰는 걸 정말 했다는 거. 그러니까 떨어. 실무에서 떨어 상계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처음 제가 조직에 가서 상계라는 표현 저도 처음 들었는데 뭔지 몰라서 물어봤었어요. 뭔 개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상계.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정말 콕콕.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헤일리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7살이요. 27. 그리고 몇 년 차시죠? 3년 차. 3년 차에 지금 아까 열거했던 그 모든 많이 일들을 잠깐만. 4년 차네요. 4년 차. 네. 얼마나 방송했으면 몇 년 했는지 그거 몰라. 대표님이 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요? 네. 저의 시작은 윤주빈 대표님께서 시작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되게 인턴으로 처음에는 저도 6개월간 인턴으로 그렇군요.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전환이 돼서 여기가 그 유명하다던 네. 그 사관학교. 제일 빡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연차가 근데 진짜 그런 이제 3년, 4년 차 되신 분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올킬은 올킬. 네. 그죠? 군대를 보는 듯한 같이 산을 옮겨라면 옮겨야 되는. 정말 근데 그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제 저런 분들은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다? 아니, 지금 대표님의 스타트업 하시잖아. 대표님의 회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되게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처든 스타트업이든 다 그러니까 신생 기업이라는 것의 다양한 표현인데 이제 보통 대기업 입사 준비하실 때 취준생분들이 면접 가면 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네, 저는 그 한마디로. 말은 거기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 사실 대기업에서 바라는 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스타트업 조직에서 필요한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스타트업 하면 막 구글, 막 페이스북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막 되게 전문성, 막 나 개발 되게 잘하고 막 나 뭐 디자인 되게 잘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어필을 하시는데 막상 스타트업에 필요한 건 한 명의 고급 기술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다 할 수 있습니다. 7시까지요. 네? 7시 전까지. 7시 전까지 모두 6시구나. 6시요? 아, 그때까지 일을 끝내면 능력자죠. 그렇죠. 할 일이 없죠. 네. 7시까지 잘 끝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하면서 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위험한 발언 네. 진짜 시킵니다. 진짜? 네.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네 시킵니다. 대기업 가서 시킨 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역시 잘 떨고. 왜요 뭐 이런 질문은 왜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냥 하라면 그냥 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시키면 하는 거고. 그렇죠. 시켜주는 게 어디야? 알아서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게 뭔가 새로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직무를 만났을 때 네.
어떻게 하세요? 뭐 책을 보세요? 누구를 팟캐스트 뭐... 듣죠. 팟캐스트를 듣나요? 리드미 팟은 리드미 그렇습니다. 팟은 리드미 아, 팟은 답답하네 진짜. 네. 어떻게 물론 하십니까? 정말 리드미팟도 정말 최근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오히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일을 정말 진짜 해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몇 년 차 이상의 분들의 얘기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초창기 신입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뭐 보고 내가 이게 뭔지 인사이트를 발견을 못하니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어려워져요.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그때는 단 한 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 그 일을 왜요? 해본 사람에게 왜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를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못하겠을 때에는 솔직해지는 거. 그러니까 질문하고 솔직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진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의 윗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는 뭐 대처 방안으로서 뭔가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겠으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고 제가 그걸 뭔가 옆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처음부터 막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도 진짜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옆에 붙어서 이제 그 하실 수 있는 분의 것들을 습득을 자기가 하는 게 이제 요령이라면 요령인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제 회사를 차렸을 때 그때 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사실 뭐 온갖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일들은 대충 뭐 기웃기웃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경력이 뭐 10몇 년 차 네. 때쯤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웃기웃 알겠는데 이런 뭐 재무라든지 뭐 자금 관리라든지 그게 이런 제일 부분들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재밌었던 게 내가 그 전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느꼈던 재무제표들, 아. 손익계산서들이 네. 이게 각 항목이 그 전에는 막 외웠단 말이에요. 판관비, 그럼 판관비는 뭐 이론적으로 뭐 인건비, 글로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쏙쏙 들어가가지고 바로바로 이해되죠. 수도 광열비가 뭔지 진짜 그냥 쉽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명확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헤일리님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조금은 얕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충분히. 굉장히 아마 절실하게 배울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심장에 박히죠. 네, 실제적으로 아마 심장에 박히죠. 숫자를 하면 숫자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라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 긴장하게 되죠.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 0이 하나가 잘못 붙었다. 이거는 살 떨리지. 그리고 제가 뭐 첫 거래를 하는데 첫 거래가 뜬 거예요. 네. 너무 기쁘잖아. 그쵸. 근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려는 거예요. 네. 세금계산서 뭐야?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원래는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하면 뭔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될 때 위에 재무팀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 상대방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세요라고 말해서 일단 말은 전달을 했어요. 거기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세요라고 지령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서 돈이 오고 가려면 법인이라는 기업에서 돈이 오고 가려면 카드가 아닌 이상은 뭔가 현금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렇죠.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그래서 알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달라는 네. 거야. 종이를 이렇게 찍 쓰려고 그랬는데 아하. 이것도 요새 뭐... 종이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니 저는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홈택스 들어가셔야죠. 우여곡절 끝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했어. 근데 웬걸 세금계산서라는 게 발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는 학교랑 상대로 하게 되면 총액에 항상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근데 분리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다 따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따른 줄 알았어. 뺀 줄 알았어. 어. 근데 그걸 또 잘못 발행을 했네. 그럼 마이너스 받아야 그래가지고 또 그 상대방이 또 막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그때 그 자괴감이란 정말. 내가 이러려고 참아. 세금계산서 하나 잘못 끊어야 내가 이런 소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괜히 제가 괜히 미안해지. 네. 저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제 처음에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자금들을 쫙 관리를 하는데 저 이제 세무법인 하나를 붙여서 네.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대표이사고 뭐 한 회사를 뭐 아무리 운영을 하는데 5명밖에 없지만 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세무사가 딱 와서 회계사였구나. 그분이 회계사가 와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걸 저한테 줄 줄 알았어요. 뭘 대단해. 근데 나한테 대표님 이거에 그냥 돈 나가시는 거 내역을 정리하시면 된다고 딱 줬는데 거의 뭐 금전 출납부 용돈 기입장 같은 네.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어엿하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나한테 무슨 용돈 출납장을 쓰라는 거냐? 에?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보니까 그냥 그게 기본은 다 그렇게 관리가 되더군요. 그렇죠. 기본 장부가 있고요. 그쵸. 그 장부를 기장을 대행해 주죠. 보통 그쵸, 회계사들이. 기장대행. 네. 우리는 그냥 다 주는데.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약간의 이제 회사의 자료가 유출이 되거나 그렇죠.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갑자기 또 이 재무로. 네. 아재들의 경험담으로 갔는데 그럼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와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도 이거 되게 열정과 막 그 되게 굉장한 뭔가 아이템 그리고 좋은 팀원들 다 구성이 됐어요. 하지만 세력에서 말을 못해. 영업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고 기획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개발도 너무 잘해 완벽해. 그렇죠. 막 우수상을 받을 것 같아. 근데 현실은 그 돈의 출납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결국 투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난항을 겪게 되고 그 투자가 들어왔음에도 그 금액에 대한 보고라던가 자금 보고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을 때 그 회사는 영속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경험. 그 한 회사를 예를 들자면 진짜 돈을 잘 벌었어요. 매출액은 되게 좋아요. 근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캐시가 없는 거지. 못 다 새로 받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못 받고 있는데 와 그걸 그렇게 냅두더라고요. 그 약간 비슷하게 또 창업해서 회사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아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까 싶지만 의외로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 매출은 되게 신경 쓰는데 뭔가- 영업이익은 신경 안 네. 쓰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약간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그걸 이제 처음엔 신경 쓰기 어려워요. 사실 무조건 거의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뭔가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뭐 개발 인력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이제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5개년 계획. 새마을은 돈도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을 신경 쓰시기 전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서 고정비 성격의 영업 그쵸. 비용을 빼고 변동비 성격만 관리를 하셔도 그쵸. 충분히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새는 돈. 그렇죠. 네, 고정비, 변동비. 네. 그 왜냐면 요즘에는 그 혹시 이제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여러분이 투자를 받으실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예전에는 초기 벤처들도 거의 다 매출 기준의 멀티플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영업이익이나 현금을 네,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재무 특강이 좀 네. 연장선상이 됐네요. 속편처럼 됐네요. 그만큼 재무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쵸. 네. 스타트업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올라운드 맞아요. 플레이어가 되고 싶으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취약점. 하나가 취약점. 그러니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것 아까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무라는 부분이 가장 좀 낯설고 힘들었었고 네네. 또 그 외에 다른 업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굉장히 낯설고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저는 낯선 건 없었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다 됐고 했을 때 다 막 엄청 어려워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못하는 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전략 기획이 오히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전략기획 같은 업무를 훨씬 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왜냐면 뭔가 프로젝트를 해도 항상 PM 역할을 이제 뭐 학생들 속에서도 그걸 했고 그리고 뭐 일정주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거 크게 짜는 걸 주로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뭐 제가 IT 회사 1년 다니다가 중간에 컨설팅 일을 했을 때도 그런 이제 밑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PM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전략기획 어렵지 않을 거다. 오히려 영업보다 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이고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기획이라는 것도 정말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정말 전체를 다 아울러서 실제로 그걸 볼 수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초창기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1, 2년 차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기획실은 신입을 뽑지 않는 이유가 안 뽑고 싶어서 안 뽑는 게 아니고 못 뽑아요. 네, 그렇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럼 또 반대로 어떤 거는 생각보다 재밌고 잘 맞았어요? 영업이요. 영어. 네. 그렇구나. 마케팅,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은 또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마케팅을 했는데 PR 마케팅이었거든요. 둘 다를 했어요. 작은 기업은 보통 PR 마케팅이 같이 가다 보니까. 그치.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영업을 하기 위한 앞전 단계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되게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케팅을 할 걸 잘 만들었어. 와 예쁘게 만들었다. 뭐 영업분들이 좋아한다. 이게 끝인 거야. 엔드 유저가 그걸 내 걸 가지고 뭘 느끼는지를 전혀 모르는 건데 영업은 현장에 들고 가서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 사인업이 딱 되면 내게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네, 그거는 오히려 저희도 B2B, B2C를 다 하는데 B2B적인 계약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오히려 영업이 편하고 잘 저 나온 것 얘기 같아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마케팅은 재미가 없더라. 성취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저렇게 목표 지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케팅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딱 결과가 끝나진 않아서. 그쵸. 되게 루틴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되게 찜찜한 거예요. 이런 거지. 페이스북에서 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쏘아신 거예요. 그쵸. 이게 잘 된 거야?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진짜 흔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마케팅은 돈 쓰는 부서고, 뭐 맞아요. 영업은 돈 벌어오는 부서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이제 그런 데서 온다라는 스트레스가 있죠. 심하게는 자기 만족으로 그쵸. 끝나는 경우. 네. 잘 된 것 그리고 같아. 그냥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만족하는 수준도 되고. 그런 얘기도 꽤 하죠, 사실. 근데 뭐 산업이 형성된 이래로 늘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는 마케팅 ROI죠. 그쵸. 사실 그 정말 ROI라는 어려운 것 자체를 정의하기도 너무 네. 어렵고 그쵸. 측정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쵸.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업무는 사실 ROI를 구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뭐하고 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뭐라고 말할 아니 그런 걸 재무팀이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는 거지. 재무팀에서 구하라고 기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서로 재무팀에서 떠넘기기. 누가 ROI를 하라 떠넘기기. 그래요. 재무는 그러면 팀당 벌어오는 숫자를 보는 건가요? 아니요. 뭐죠? 재무는 항상 얘기를 그냥 관리를 들으시면 항상 가계- 얘기를 한대잖아. 항상. 가계부 쓰는 거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재무가 아니라 이제 경영관리에서 그쵸. 경영관리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한다는 게 어떤 높은 성취감도 겪고 뭐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다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게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그렇죠? 그쵸. 이제 다른 큰 조직에서는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처음에 갔던 회사는 외국계에서 그래도 큰 대기업에 속하는 한국 지사였는데 거기에서 했을 때만 해도 제가 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면 무조건 그냥 너는 PR 마케팅 롤인데 영업이 하고 싶으면 세일즈 롤로 바꿔야 돼.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순환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게 뭔가 그 한 가지 롤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조금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단점이죠, 장점이죠. 그러니까 다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다가 내가 이걸 잘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 롤을 내가 주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마케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전략기획으로 갔던 계기도 이제 해봤는데 이제 전략기획 업무를 더 잘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대표님의 판단도 있었고 그게 조금 더 제가 했을 때도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또 오히려 낫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고 마케팅은 그리고 진짜 잘하는 그 마케팅을 잘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서포트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 전체 흐름을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손이 필요하잖아요. 스타트업은 작은 조직이니까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도 충분히 그걸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아주 큰 도움은 아니라고 해도 근데 그게 이제 팀을 이제 구성해 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죠. 엇나가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손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되게 재밌네요. 이게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 스타트업의 어떤 사회 초년생들, 주니어들이 갔을 때 의외로 약간 이런 경험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스타트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 네. 또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들의 과연 수익성은 수익성. 제일 수익성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수익성이 뭐죠?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한 매출, 사람은 네. 자기가 얼마나 벌고 아. 있는지 또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민감한 가져가는지 부분이죠.
그게 좀 궁금해요. 최근에 보면 스타트업들이 이제 되게 열세 있잖아요. 뭐 그쵸. 고용 환경이라던가 급여라던가 이런 것들. 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런 것 있고 같아요. 예. 옛날만큼 그렇게 열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냉정하게 말해서 오히려 인턴일 때는 일반 대기업보다 더 잘 받아요. 인턴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대기업도 받고 여기도 받아봤기 때문에 훨씬. 아 네. 다른 대기업 인턴과 비교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아니 저도 처음에 있었을 때 이제 IT 큰 회사 나름의 이제 큰 회사에서 네네. 받았던 처우나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스타트업에 인턴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네네네.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진 않았지만 네. 스타트업의 인턴들이 받는 처우가 더 높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만족도도 훨씬 높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중간 단계, 주니어 레벨. 주니어 레벨에서 그 레벨이 애매해요. 월급 수준은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중소에서 중견 사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특출난 분들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주장을 해서 더 받는 분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다 너무 달라가지고 좀 하기가 어렵고 이제 아예 위로 가셨을 때는 엄청 갑자기 확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게 좀 대비 영업력에 큰것 따라서 같아요. 이제 네. 훅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영업력 중요한 거는 이런보다- 회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라면 회사가 성장하는 게 내 성장이랑 거의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이게 신분 상승이 확실히 다르게 될 수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을 뭐 과장급이 된다면 네. 파트너가 될 수도 그쵸.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금액도 그렇고 금액도 마찬가지. 실제로 보너스를 수령하는 것도 뭐 그쵸. 삼성전자를 비교할 건 아닌데 그쵸. 그 이외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예전에 창업했을 때가 2013년 초 정도인데 그때랑 지금 또 많이 달라진 게 네.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낼 때 네네. 뭐 직원들의 월급이나 뭐 대표이사의 월급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뭐 보통 수준밖에 안 돼도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꺼려했어요. 오. 스타트업이 무슨 저렇게 월급을 가져가냐고 막 이런 얘기.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어린 주니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 지분을 남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옵션을 네, 스톱 왜냐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음. 근데 이런 것들의 폐해를 한동안 되게 많이 겪었죠, 사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도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지분이라는 걸 소위 말하면 함부로 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인식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막무가내로 열정페이로 일하지는 않는 분위기도 그렇죠. 또 분명히 또 한 몫을 하고 음.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스타트업은 그냥 정시 출퇴근하는 스타트업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도 정시 아, 출퇴근을 해요. 우리도 그걸 거의-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스타트업에 대한 오해가 도대체 저는 뭔 구글인가? 근데 저거는 있어요.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생산성 자체가 여전히 높지는 않아요. 솔직하게는. 그 맞아요. 얘기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일을 해야 업무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 길이 들여져 있는 거죠. 맞아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되게 갑론을박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들은 이게 그 개미의 근면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필요는 해 솔직히 야근이 없다라는 건 말은 안 돼요. 정말 그 정도로 일을 잘해? 솔직히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마저 그렇게 가져가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으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저희도 해보고는 있는 거죠. 요새는 그 워벨라라고 그러잖아요. 워라벨. 워라벨인가? 워라벨? 한번 저번에 그 얘기 했었던 것 워크 앤 같은데. 라이프 밸런스. 그걸 원하는 이게 왜그 줄여서 아무도 말 안 하지 않나? 아니 요즘에 오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워라벨이 워라벨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 너무 어렵다. 그냥 이 정도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냥. 기니까 그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 이렇게 해서 아, 그 스타트업이 요새는 워라벨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다는 소리이고 또 급여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스타트업의 인력 시장의 부족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게 케바케가 너무 극렬하게 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자력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회사랑 네. 그다음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그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그게 아닌 회사들은 정말 쪼들리거든요. 치고받아야 그러니까 되는데. 저희는 좀 더 나은 상황이고 좀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저는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 그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조금 대기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은 이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사활을 걸고 한다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6시에 땡치고 철령 나와도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게 그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게 회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가도 뭐 제가 다음 주에 일본을 가는데 저는 다음 주에 갈 때도 거기에 있는 카주얼링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타보고 뭔가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나를 단절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 조금 차이 되게 크죠,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저도 후쿠오카 가서 옆에 버스 터미널 보면서 있네. 그러니까 관심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멤버들은 작은 조직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든 사활을 걸고 막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렇죠. 스타트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비싼 사람들을 못 데리고 오니까 네, 맞아요.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솔직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나아지는 이유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성과랑 상관없이 안 그러면 안 와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무릅쓰고 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입맛에 맞춰야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죠?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 얘기를 해요. 신입사원 뽑기 싫다고. 네, 돈을 차라리 뭐 많이 주더라도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는 게 낫지. 그렇죠. 저희도 불평불만 많고 그냥 공감해요. 돈에 이거 뭐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그 생태계가 이제 몇 년을 거치면서 분명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페이 수준도 분명히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스타트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씁쓸한 얘기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인건비는 아마 갈수록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죠. 그 얘기는 웬만한 사업을 해갖고는 아예 운영도 못한다는 맞아요. 뜻이고 그 얘기는 다시 또 얘기하면 어쨌거나 스타트업계에서도 옥석이 상당히 가려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이미 많이 가려지고 그렇게 있어요. 되고 많이 있어요. 가려지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되게 꼽힐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이제는 많이 죽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리뷰미를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챌린지가 없는 시장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에는 기존 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네, 들어요. 맞아요. 네.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기존 시장 잘 유지하는 데 중에서 요즘 안 힘든데 어딨어? 다 그렇죠. 네. 다 힘들죠. 그러면 차라리 신규 시장에 대한 베팅해 볼만 하지 않아? 새로운 시장 만드는 게 베팅해 볼만 하지 않아? 그건 스타트업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아까 얘기했나요? 누구랑 얘기했는지 요즘 하도 사람을 많이 만나서 누구랑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그 신입사원들을 뽑거나 이렇게 일을 가르쳐 보면 되게 똘똘한 친구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타트업에 들어오려고도 스펙이 이제 좀 차이가 또 날 거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좀 스타트업의 어떤 면에서는 그 특유의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까다롭게 보는 뭔가 데도 파이팅하는 있어요.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그 경향을 국내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북미 지역을 이제 사람을 팀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요즘에 더 강조를 하시는데 좋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는 왜냐면 이 회사의 존속성을 어느 정도 의미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좋은 인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스킬스업된 애들이 오면 직원들이 오면 물론 성과는 나는데 영속이 잘 안 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것도 중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마음과 열정이 있다. 이 회사를 내가 진짜 같이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진짜 성공을 해요. 제가 봤던 일례 회사들도 제가 뭐 아는 대표님 중에 젤리버스라는 카메라 루키캠이라고 아이폰 중에 1위 카메라 앱이거든요. 거기도 진짜 그냥 스타트업으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그런 케이스도 직원들과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타트업 중에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 포장을 굉장히 잘해서 투자금을 많이 뽑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보면 그게 선수예요. 팀 구성 딱 해서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탠포드에 있는 무슨 뭐 출신으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쫙 깔아요. 그러면 매출이나 딴 게 없어도 꽂아. 맞아요, 잘 들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꼭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엑시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팀을 딱 꽂으면 성과는 안 나는데 또 이 친구들은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뻥뻥 투자가 터뜨리니까 계속 착시가 들어와요. 계속 네. 생기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많은 돈이 꽂아졌는데 이제 저 스타트업계에 있어서 대마불사가 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올해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투자금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올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거품이 빠졌다라는 표현도 되고 이제 진짜 살아남을 회사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든 근본 기술이 있든 정말 이제 인재들이 같이 할 만한 인재들이 괜찮든 아니면 사업 모델이 정말 명확하고 그게 승부수를 띄울만 하든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시장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찾았던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카쉐어링에 대한 플랫폼 기술이 저희가 의도치 않게 글로벌에서 콜이 와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PT를 하고 그게 또 먹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퀘스천했어요. 한 대기업에서 저희한테 니네가 뭐 우리도 힘든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라서 될 것 같아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회의적이죠. 그런 스타트업들이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함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스타트업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이 못하는 걸 스타트업들이 해내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오히려 더 높은 경우들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은 회사를 세우고 초반에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을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직무에 대한 집중 해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그냥 다 모든 무리가 걸 다 돼요. 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최근에 스타트업의 또 흐름. 뭐 사람을 뽑는 부분, 뭐 페이에 대한 부분 또 거기서 낳게 된 새로운 문화들 이런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주제를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사업을 기획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다시 이제 약간 좀 시점상으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대표님도 그렇고 혜일님도 그렇고 회사를 초기에 셋업하고 이럴 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이어서 듣는 분들 중에는 제가 코가 좀 막혀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야 이게 이제 오케이 내가 이제 신사업 어느 정도 기획은 자신 있다. 이 회사를 세우려면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제일 힘들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일단 전 대표님이 어쨌든 실제 창업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먼저 들어볼게요. 저 어려운 거 없었어요. 왜 최 팀장님이 보이는 창업이 거죠? 제일 대표님한테? 쉬웠어요. 여기 채팅창 하나 놓고 싶어요. 저도 막 저도 저희 막 올라오게. 치고 싶지 않아요? 네. 마리텔. 제일 어려웠던 거요. 제일 어려웠던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두려웠었거든요. 우선 제가 리딩을 한다라고 쳤었을 때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내가 남의 인생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두려움. 그걸 깨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저는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예전에 창업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잘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맞아요. 이렇게 감각관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도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막 같고 이렇게 하기가 네. 네. 뭔가 나는 직원들을 대비해서 그런 뭐 모르는 모습을 보이면 네. 안 될 것 같고 그게 참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회사를 등록하는 게 힘들었는지 뭐 회사 건물을 구하는 게 힘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을지 몰라도 그죠? 저희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런 거죠. 이제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은 회사의 대표기는 하지만 나도 그냥 직원처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렇겠죠. 예. 그래서 손 하나가 되게 지금 뭐 절실한 상황인데 뭐 대표라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밖에 나갔는데 대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회사가 어수워지는 거죠. 맞아. 아,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 네. 또 그런 그러니까 면이 스타트업이 조직화를 한다고 하기엔 구조가 되게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 입장이면서 초기 멤버면서 약간 대표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멤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절로 뭐 인복이 좋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르르 하면 좋지만 또 그 중에서도 인력을 고려해서 뽑아야 되고 뭐 그 친구가 적재적소에서 이 일을 해주면 이 친구가 이 일을 해주고 이제 왁구가 맞는다 그러죠. 그게 맞아야 되는 그 빌딩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팀 빌딩. 사람을 구성하는 게 참 물론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몇 차례 이제 원하는 사람은 끝끝내 안 오고 그죠? 그다음에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뭐 혹은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사업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어찌하다 보니 계속 가고 있는 네. 친구들 뭐 이런 반대 그러니까 나로서는 별로 편하지 않은 상황들을 겪다가 네.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 사업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붙을 거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안 붙으면 어쨌든 내가 이 사업이 안 될 거든 안 되라는 뜻이든 아니면 뭔가 한동안 내가 고생을 그냥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좀 받아들이게 되네 약간. 저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구간에는 사실은 이제 처음엔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슈퍼스타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막 진행을 해. 어떻게든 꾸역꾸역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솔직히는 창업하기가 리스크는 여전히 굉장히 커요.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데 그렇죠.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여기저기서 돈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체력이라는 게 좀 생기는데 체력이 생긴 다음에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자 이제 달려야 되는데 진짜로 맞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게 되면 잠깐만 이게 정으로 갈 일이 맞아?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그 거죠.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근데 사람인 이상 그 정이라는 거를 무시는 못 한단 말이죠. 맞아, 맞아. 근데 이러면 서로한테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옵티멀한 건 그렇게 가면서 회사랑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예전에 피터 드러커였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 그 아저씨는 피터 드러커는 아니고 누구였죠? 기억이 지금 막 헷갈리는데 톰 피터슨가? 하여튼 그죠? 네. 네, 사실 찾아보면 바로 나오긴 네. 하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버스에 어떤 사람을 태울 거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버스에 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생각해보고 그 버스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지대하죠. 그렇죠.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 짐 콜린스네. 짐 콜린스 그렇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진짜 꼭 옳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방금 정의라는 걸 표현하셨지만 꼭 정의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초기에 파운딩 멤버로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쨌거나 버스에 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 회사 방향이 진짜 엄한 데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에서 살아남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남는다는 게 스타트업 자체가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대표님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랑 직원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가 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는데 누구 이름이 들렸어? 이름이요? 뭐지? 예. 근데
스타트업 자체가 살아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누구와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직원의 입장에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자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갖고 계신 비전이 명확하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결단을 내리심에 있어서 직원들을 뭔가 사전에 잘 설득을 해주시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걸 맺고 끊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원도 자기가 부족한 직원은 스스로 알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티가 너무 나거든요. 스타트업에서 한 개 못하고 근태가 너무 별로고 이러면 눈에 띄어요. 맞아요. 안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마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그 순간엔 가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앞으로. 근데 이제 그 버스가 이제 완전히 만석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태워야 되고 하는 순간이 오면 대표님도 결단을 해야 되고 직원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진짜 근데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 정도 역량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임원분들 생각하시는 역량에 내가 미치고 싶은데 못 미친다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저는 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내가 잘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 시기에 내 이가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이라서 들어갔고 근데 내가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들어섰을 때 내가 거기까지 성장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걸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 갔다라고 하면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왔을 때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 페이지에 회사는 넘어가는데 내가 그 단계를 성장을 못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저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보다 다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회사 대표님 대표이사 대표이사 혼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저랑은 달라요. 수준이 높네. 나는 내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냥 회사 넘어가든지 말든지. 근데 제가 진짜 그냥 그만두면 더 월급이 낮은 데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알바를 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어떻게든 살아는 가져요.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면 그 회사 하나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있었던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사심이 정말 그 진짜 주인의식인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주인의식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카썸에 그렇죠. 네. 와 대표님 듣고 계시죠? 네. 저희 대표님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카썸 대표님 네. 네, 반드시 들으십시오. 네. 네. 원본 파일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반드시 페이지가 넘어가실 때 확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뭐 지난 회에 이어서 그렇죠. 신사업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창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창업 스타트업에 도대체 어떤 일이 돌아가고 또 거기 현실은 어떤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생각보다 두루두루 저희가 네. 나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네, 아주 재밌게 얘기 들려주신 우리 헤일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한 줄 평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끼리인데요. 뭐. 준비하셨죠, 조대리님? 실망하시는 눈빛이시죠. 뭔가 뭔가 10분 전부터 뭔가 매회마다 농락을 당하고 있는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조대리님만 들어보죠 한번. 그러게요. 기대돼요. 예? 네. 난안 들릴 거야. 그런 거. 조대리님만 진짜 하는 걸로. 네. 네.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카피가 생각나요. 사람이 답이다. 네, 이렇게 왜요? 듣고 있나? 오늘 왜 자꾸 기시감이 들죠? 이거 자꾸 들은 거 같고. 가보고 싶어. 왜요? 사람이 답이다. 진짜 그만큼 사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점점 더 중요해요. 특히 네, 스타트업 진짜. 같이 인력풀이 적을수록 그쵸. 더욱더 우리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나요? 그쵸. 보통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그 사업이 확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일으키고 또 회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한다는 게 진짜 사람이 답이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그 열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사업을 일으키고 또 회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영역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결국은 본질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 들려주신 헤일리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진짜 정말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지난주 얘기, 또 지지난주에 있었던 재무 얘기까지 예. 같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렇죠? 아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네.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또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더 많이 또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진짜 성공적인 창업의 길로 들어서시길 저희들이 바랍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신선한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